알고와 3월 20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20일 오전 12시입니다. 리플 소송 끝, XRP 떡상 가나요? 마법의 단어 킹반영입니다. 알고 뉴스 AS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영이 형 얘기고요. 두 번째는 리플 얘기, 세 번째는 솔라나 얘기입니다. 마법의 단어 킹반영입니다. 8만 초반은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만 1000달러 선을 찍고서 아름다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FOMC 선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 항상 말이 나오죠. 마법의 단어 킹반영이라고요. 그래서일까요? ETF가 3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19일 날 나오는 데이터를 보자면 4일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대규모의 하락만 나왔었는데 연속 순유입이 나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ETF로 돈이 들어와야 시장 상승을 이끄니까요. 그 밖에 알트코인도 오르고 있습니다. 마법의 단어 킹 반영인데요. 특히 이더리움 오랜만에 급등입니다. 2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XRP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죠.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코인 가운데 24시간 상승률 상위를 봤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리브랜딩 이슈가 있었죠. 하이퍼리퀴드, 리도다오. 리도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상승세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오르니까 스텔라 루멘도 같이 올랐고요. 이더리움 계열이 오르니까 소닉 등 기타 디파이 계열들 코인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고뉴스 AS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영이 형입니다. 이 날짜를 보시면요. 3월 18일 오전 8시 22분에 비트코인 불 사이클 is over 이라는 X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월 19일 오후 4시 18분에 여기 보시면 내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여러 가지 이 게시글을 올리고 나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거든요. 주로 주기영 대표의 불장이 끝났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댓글이 달려서인지 그 주장에 대한 자신의 반박을 다시 세 가지 관점에서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좀 눈길이 갔던 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니? 야, 네가 불장 끝났다고 하면은 너 숏포지션 잡아가지고 돈 벌면 되잖아. 근데 너는 왜 숏포지션 안 잡는 거야? 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나 봅니다. 그랬더니 주기영 대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저는 고점을 돌파하는데 최소 6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지 마이너스 70% 폭락에 직면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자기의 트윗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 이게 이제 불사이클 이즈 오버가 고점 돌파하는데 최소 6에서 12개월 걸린다? 라는 의미인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불장이 끝났다라는 표현보다는 당분간 6에서 12개월간 횡보가 이어질 거야. 약세장이 이어질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오해를 불러온 주기영 대표의 발언은 불장이 끝났다는 의미는 고점 돌파하는데 최소 6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라고 하면 번스타인이 전망한 연말 20만 달러도 주기영 대표의 와 같은 맥락에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요.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조정이다. 현 가격대에서 적응 중이고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 C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트 운용사 대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야. 이른바 바이더 딥은 업계의 정석인 거죠. 다만 분명한 건요. 매크로 없이는 ETF 자금 유입이 어렵고요. 이 ETF 자금 유입이 없으면 이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고뉴스 AS는 바로 리플입니다. 제가 리플 컨텐츠를 다룬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의 X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This is it. The moment we have been waiting for. 우리가 기다린 순간이야 라고 하면서 The SEC will drop its appeal이라고 해서요. 항소를 드랍할 거야. 취소할 거야 라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요. 영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is case has ended. 이 케이스 이제 끝났어. It's over. 끝났어. 라고 해서 여기는 현재 상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리플이 드디어 소송 끝난 거야? 3월 19일 오후 10시 5분 기준으로 이 X 게시글이 올라왔고요. 게시글이 올라오자마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폭등했습니다. 왓챠그루라는 뉴스 계정이 SEC가 공식적으로 리플 XRP에 대한 소송을 드랍했다라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시각은 10시 9분입니다. 이 갈링하우스가 올린 지 4분만이 지나서 바로 올린 건데요.
이 와처그룹의 내용이 SEC가 정말로 확인을 해 준 건지 아니면 갈링하우스의 영상을 보고 한 건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 기준 오전 12시 상황으로는 SEC에는 공식적인 문서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게시글이 나오자마자 보이시면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간 하락이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되돌림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요. 바로 첫 번째, SC에 아직 공식 문서가 안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 현재 12시 기준이긴 하지만 첫 번째 이유는 공식 문서가 안 올라와 있다. 둘째는 제가 의문입니다.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SC가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토레스 판사가 23년 8월에 명령한 약식 기소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벌금 1억 2,500만 달러고요. 기관 판매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SEC가 항소를 취하한 거면 리플도 만약에 더 이상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토레스 판사가 명령한 판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나왔던 엘레네어 테럿이나 뭐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SEC 때문이 아니라 리플 쪽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기각을 지연하는 전략이다라는 해석이 있었거든요. 과연 토레스 판사가 명령한 판결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건지 서로 합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리플 쪽에 유리한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건지 추가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고뉴스 AS 세 번째 솔라나입니다. CME 솔라나 선물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진합니다. 선물 상품 거래량이 첫날 1230만 달러, 미결제 약정은 78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약 1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33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ETF가 출시돼도 솔라나 현물 가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관들이 거래하는 CME 선물인데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그 얘기는 솔라나에 대해서 기관들이 별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멀티코인 캐피털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ETF가 이더리움 ETF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릴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 ETF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비트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자금이 ETF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멀티코인 캐피털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더보다도 오히려 알트코인 중에 솔라나 ETF가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솔라나 ETF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멀티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솔라나의 초기 시드라운드 때부터 투자했던 솔라나의 정말 찐친입니다. 깐부 VC라서 이쪽에서 솔라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일단 선물 시장 거래량을 봤을 때는 솔라나 ETF가 나와도 솔라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정도의 거래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한 알고라는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